11일 마무리된 사전투표에서 충남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분산 효과로 분석되는데 전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 오늘은 당진 지역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대책을 들어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배송한 선거 공보물을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01주년을 맞아 충남도가 독립운동가의 거리 제막식을 내포 신도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역사 교육의 명소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4.15 총선 사전투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을 매시간 갈아치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한범호 기자, 충남의 최종 사전투표율 집계가 됐습니까? 네, 충남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은 25.3%였습니다. 충남에서 치러진 역대 공직선거 사전투표율 중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전투표율 12.13%를 기록한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로 당시 사전투표율은 24.18%였는데요. 이번에 이를 뛰어넘은 겁니다. 하지만 충남은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전국 사전투표율 26.7%에는 못 미쳤습니다. 전국에선 전남이 35.8%로 가장 높았고 충남은 13번째였습니다. 충남은 전날 사전투표에서도 첫째 날 기준 역대 최고인 투표율 11.83%를 기록했는데요. 둘째 날인 토요일에는 유권자들이 더 몰리면서 13.48%를 보였습니다. 충남에는 모두 209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총 유권자 수는 178만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4명 중 1명이 사전투표에 나선 셈입니다. 네, 과거에 비해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나선 건데요. 그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전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먼저 코로나19가 꼽힙니다. 투표소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는 유권자가 많았다. 또 자택근무 등으로 평일에도 투표소를 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인데요. 일부에서는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가 5번째를 맞으면서 자리를 잡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제 4월 15일 본투표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충남 지역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됩니까?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드시 높은 전체 투표율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 충남의 총선 투표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난 20대와 19대 총선에서 각각 55.5%, 52.4%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모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코로나19에 따른 분산 효과라면 본투표에는 예상보다 유권자가 적게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반면 정치 대결이 고조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인증샷 등을 통한 투표 동료 분위기 속에 무당층까지 가세할 경우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참여 못하신 분들은 4월 15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당진 인구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데요. 당진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2012년 시승격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던 당진시. 매년 수천 명 이상 늘던 인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말 당진시 인구는 17만 2천여 명으로 1년 사이 600명 정도 줄더니 지금은 17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진 국회의원 후보들은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공약을 갖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기업을 유치해 유입 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문산단의 기업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를 증가시킨 다음 병원 등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에 이제 많은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문산단이 당진의 미래 먹거리라고 보고 여기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우리 당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는 인력 양성을 통한 인구 증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제 개발 논리로는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공업에 특화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생적 발전이 아니라 내성적 발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호서 공과대학이라든가 세한대, 그다음에 신성대의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공과적 마인드를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소속 정영선 후보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문학교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또 공기업이나 관내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출신의 인재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는 할당제를 도입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 당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우리 시민사회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그 시청 공무원 채용 시 10% 내지 15% 정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채용을 한. 충남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당진시. 인구 증가 시기를 지나 정체기를 맞은 가운데 어떤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4.15 총선 당진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와 무소속 정용선 후보 간 추진됐던 보수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두 후보 측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부터 이틀간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문구에 당명을 빼고 이름만 넣기로 합의했지만 김동완 후보 측 실무진이 당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8일 보수 후보 단일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집집마다 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을 텐데요. 제작부터 배포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우편함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벌써부터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엄연한 자원 낭비라는 목소리가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선거 공보물. 배포 완료된 지 나흘이 넘었지만 가구 절반가량이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은 공보물은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고물상에 가보니 분류장 곳곳에 공보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후보자들의 얼굴이 인쇄된 공보물들이 폐지로 전락했습니다. 35개의 비례정당이 뛰어든 이번 선거, 발행 부수도 역대 최대입니다. 보궐선거도 치르는 대구 동구을 유권자의 경우 공보물 29부가 담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해마다 나온다고 봐야 돼. 어디라고 하겠어요, 이거 고물상으로 가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으로 발송된 공보물은 6억 4천만 부를 넘겼습니다. 공보물 발송에만 3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작과 인쇄비까지 합치면 조 단위도 바라봅니다. 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의 제작 비용은 1차적으로 작성 주체인 정당 후보자가 부담하지만 선거 비용 보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종이가 손에 익은 세대나 인터넷 접근에서 소외된 계층에겐 책자 공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와야만이 알고 누가 누군지 알고 또 홍보할 수 있고. 때마다 쓰레기만 남는 선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신문 브리핑 예산 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 덕산 대치리에 들어서는 세탁 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대치청과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사업주는 허가를 받아 기초공사까지 마무리한 만큼 추가로 정화시설을 설치해 건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군 등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수건과 이불 등을 세탁해주는 업체로 행정에 신고한 1일 폐수 배출량은 40여 톤입니다. 부지 면적 611제곱미터의 건물 2, 3층 규모며 지난해 10월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달 착공했습니다. 대치1위 이승규 총무는 우리 마을은 2005년 환경시범마을로 선정돼 자체적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축사도 없을 만큼 청정하게 관리하는 지역이라며 주민 대부분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업주 한두 명을 위해 수백 명이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장 부지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다는 이명숙 씨는 군 대표 관광지인 덕산온천으로 향하는 대치천 상류에 공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무리 폐수를 정화한다 해도 화학물질이 남을 수 있는데 그게 누적돼 다음 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불과 열흘 전에 알았다. 군이 허가를 내주기 전 최소한 이장 등 마을 대표들에게 알리고 의논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결사 반대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업주는 이와 관련해 우리 공장은 한두 차례 사용한 수건 등을 세탁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은 편이다. 생분해도가 100%인 세제를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방류하기 전 미생물 처리할 것이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터, 활성탄 2개의 여과시설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이나 물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폐수 배출은 주민들이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주민들과 의논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거리 제막식이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독립운동가 후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가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애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에는 태극기의 길과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 등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5명의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태안 바닷가 절벽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태안군 파도리 해안 절벽에서 65살 박모 씨가 3m 아래 갯바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 씨는 친구와 함께 바닷가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절벽에 있는 식물을 보고 접근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경과 119 소방구조대는 머리를 크게 다친 박 씨를 경비함정과 소방헬기를 이용해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당진시가 이번 주말 삽교천과 외목마을 관광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치축제가 취소됐지만 관내 일부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소독제와 살균 소독제 700여 개를 관광지 곳곳에 비치했으며 마스크 착용과 식사 때 일정한 거리두기 등 위생수칙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충남방송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투표 인증샷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아이디 누리서당님의 사진입니다. 유권자 6명이 주먹 쥔 손을 한데 모으고 있는데요. 손등에는 투표를 인증하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증샷과 함께 우리가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앞으로 4년 동안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래님은 사전투표소 현수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셨는데요. 후보자들에게 전할 한마디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위해 바른 정치 부탁한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아이디 당진에서 님입니다. 당진 이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도 이기는 투표 열기 대단하다고 소감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디 교수님님이 보내주신 인증샷입니다. 투표소에서 받은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 확실한 인증해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두 투표하자며 투표 동료에 동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님의 투표 인증샷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우리 모두 투표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손등 도장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표 인증샷 전해드렸습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함께 사는 홍성 만들기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재배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이번 캠페인은 현재까지 9,700만 원 상당의 판매고를 기록했는데요. 오는 14일에는 청년 4H 회원이 직접 사육한 돼지를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돼지고기 특별 판촉 행사가 열립니다. 예산군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로 체납 사실이 있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3.5톤 미만 기준 최대 210만 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한 달 활동비를 선 지급합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27만 원을 선 지급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사업에는 3천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활동 시간을 연장해 보충하게 됩니다. 청양군 자원봉사센터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센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포장을 뜯지 않은 새 마스크를 기부받습니다. 기부함은 청양군 민원봉사실과 읍면사무소, 우체국 등에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일요일 충남 지역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충남 남부에는 오후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한낮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영하 1도, 서산, 홍성 2도, 당진과 태안, 예산은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6도, 당진, 청양 17도, 서산, 홍성, 예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일요일 충남 지역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빨래하실 땐 바깥 날씨 주의하시고요. 차는 외부만 간단히 닦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많이 강하지 않지만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일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일)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충남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